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관학교 경찰대학 2027학년도 대비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학습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일단은 사관학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싹 다 다루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경찰대학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올릴 거니까 이 영상 하나 안에 있거든요. 경찰대학 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뒤쪽으로 스크롤 넘기셔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2026학년도 입시 총평을 간단히 해드리면 전체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요. 2025학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뭐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 약간의. 근데 이런 것들이 해설 강의를 해보면 거의 느끼는 게 거의 체감 난이도고요. 실질적으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약간 더 어렵게 나오거나 약간 쉽게 나오느냐를 우리 학생분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얘네들이 정원을 몇 명 정해놓고 뽑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상대평가라서 어렵게 나오면 커트가 내려가고 쉽게 나오면 커트가 올라갈 뿐이지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해가지고 나의 전체적인 입시 난이도 자체가 좌우되고 바뀌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나는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이거는 사실상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어요. 물론 어렵게 나와버리면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맞게 되고 쉽게 나오면 하위권 학생들의 역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 대비해서는 약간 쉽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긴 해. 근데 그거는 경미예요. 어쨌든 국어하고 수학은 예년 스타일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어가 2년 연속으로 어려웠어요. 이 영어가. 수능에서도 이번에 불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는요, 여러분, 우리 전시 극단 강의 관련해서 기출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 수능 커리큘럼을 빡세게 하잖아요. 이거를 꼭 병행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수능 영어에서도 제법 고난도까지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다 푸는 강의들 위주로 해서 약간은 중상위권 학생들 초점을 맞춘 어려운 강의를 한다라고 우리 학생분들한테 보통 공통된 평을 받아요. 물론 난 좀 억울해. 쉬운 단어 수업도 있고 구문 수업도 있고 나는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꼼꼼히 하는 편인데 우리 학생분들 상위권 학생분들한테 칭찬 되게 많이 받아. 그러다 보니까 사관 커리에다가 더해서 영어는 선생님 수능 커리도 같이 여러분들 꼭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난이도 평범 영어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2025학년도랑 비교했을 때 사실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근데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사탐론의 이런 영향 때문에요. 이과 컷이 역대 최초로 더 낮았어요. 문과 컷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재밌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컷을 놓고 보면 이과로 가야 되는데 사관학교 이과로 가면 과탐을 2과목 해야 되니까 수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미적이나 기하를 하나 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과탐 2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분들 사관학교에 그냥 나는 올인을 하겠다. 내가 수능 생각 안 하고 1차 시험에 올인을 하겠다. 내가 상대적으로 1차 시험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과로 쓰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수능까지 그래도 마지막에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사탐을 하나라도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문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과로 지원을 하면 장점도 있어요. 커트는 이과보다는 살짝 높지만 대신 국어하고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통이 상대적으로 볼륨이 미적보다 작기 때문에 뭐 기하는 요즘 거의 안 하시니까. 그래서 미적보다는 확통이 볼륨이 작고 금방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조금이라도 문제를 더 풀어서 점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해보면 문과, 이과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냐는 이제 사실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이제 최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년마다 성적 부족하면 문과 쪽으로 지원하라는 조언을 압도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문과, 이과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사관학교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요. 여러분 경쟁률 관련해서도 항상 꾸준히 지금 소폭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사관학교 생활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뭐 낭만이나 일반 대학처럼 로망으로만 갖고 이런 것만 갖고 지망을 하던 친구들이 입학을 해서 이게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군인이거든. 생활 자체가 빡세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해. 그래서 못 견디고 나와서 자퇴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갖 곳에다가 사관학교 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런 글들을 막 올려.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수험생들은 영향을 받아. 그래가지고 사관학교를 안 가려고 해. 이 악순환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입장이 형성이 되냐면, 분명히 사관학교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대비로 사관학교는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예비 장교, 군 장교 교육생, 후보 교육생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플러스 군인으로서 배우는 각종 군사 훈련이나 교육이 있고,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힘든 거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순검 같은 거, 일석점호 막 생활 청소 점검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하고, 여러분들 군대를 가서 배울 만한 힘든 일들 같은 것들을 이제 사관학교 가면 다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청소 순검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선배들이 막 이렇게 이제 후배들 좀 군기 좀 바짝 들게 하려고 일부러 트집 잡아가지고 혼내고 막 그럴 때 있단 말이야. 막 흰색 장갑 끼고 와가지고 형광등 위에 닦았냐 안 닦았냐 이거 훑는, 예를 들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도 있어. 여러분들 군대 가서 이병 때 아니면 일병 때 겪을 만한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버려요. 누구나 대한민국 남성들이나 여성들 거의 회사 다니면서 겪을 만한 그런 약간의 꼰대스러운 갑질 같은 것들을 당할 때도 있어. 1학년 때 보통 그래.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지거든요. 잠깐 있어요. 군대 가서 이병이나 일병 또는 신병 시절에 그런 것들 겪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아니까 거부감을 느끼다가 이제 또 어떤 반대되는 시선이 생겼냐면, 혜택이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혜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관학교 생도들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보다 엄청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되죠. 학년별로 다 차이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 그런데 병장 월급 이상으로 나중에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학년, 이게 대충 어림잡은 거예요. 고학년은 더 셀 거야. 저것보다 고학년은 더 세. 근데 예를 들어 저 정도 이상 돈을 받으면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저게 다른 혜택 다 빼고, 그러니까 밥값, 그러니까 삼시세끼 여러분들 밥 먹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 들겠어요. 자취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요즘 식당 가면 10,000원짜리 밑으로는 진짜 밥이 분식집 가도 진짜 최하 9,000원, 10,000원 그래. 근데 여기 앞에 그래.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분식집에. 그러면 하루 3끼 다 못 먹어. 나는 하루 2끼 먹어. 근데 뭐 비단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닌데,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보통 저는 2끼 먹거든요. 제 생활 사이클에서. 근데 예를 들어 하루 2끼면 30일이면 벌써 50만 원, 60만 원이잖아, 식비가. 근데 거기에다가 기숙사비, 그 다음에 학비, 학교에서 받는 책값, 피복비, 그런 거 전부 다 하면요,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한 200만 원, 그러니까 최소 200을 잡읍시다. 근데 거기에다가 최소 200에다가 품위유지비까지 합쳐가지고 보통 한 달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 3, 400. 근데 교육훈련비까지 합치면 사실은 그 이상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다고 생각해봐. 한 달에 한 300시간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 시급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계산해서. 한 달에 30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이야. 편의점을 하루에 10시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한 달 30일. 학교 언제 가고 공부 언제 가고 연애 언제 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압도적인 혜택이 있어.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네. 우리 집은 뭐 좀 먹고 살아가지고 괜찮아.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저거를요, 1학년 때부터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100만 원 이상을 예를 들어서 연금은 안 되고, 예, 그래요. ETF, S&P 500 같은 ETF에다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씩 꾸준히. 그러면 27살 정도 됐을 때 20대부터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면 27살 정도 됐을 때 최초로 1억이 되거든요. 1억이.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본소득이 생겨버려요. 다른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자금 대출 갚을 때야. 근데 이미 자본소득이 생기기 시작해. 1년에 8에서 10%씩. 그러면 어떻게 재밌는 일이 생기냐? 연봉 플러스 800에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지금 4천만 원이야?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 연봉 5천만 원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에서 32살, 처음에 7년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 5년에 이제 2억이 되거든요. 복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35살에서 6살 정도 먹었을 때 3억이 되면 여러분들 대위 달고 자본이 현금으로 3억 이상 있으면 이자 소득 계산했을 때 연봉이 7, 8천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대기업 안 부럽지? 업무 강도는 일반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군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더 편합니다. 우리가 물론 전시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군인이 하게 되지만 군 간부가 돼가지고 일을 한다면 대기업에서 월화수목 금금금 선생님도 삼성, LG, SK 다 있거든요. 후배들이. 동생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근데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 괜히 대기업 돈 많이 받는 게 아니거든. 들어가기도 일단 힘들어. 그리고 당장에 입학 난이도를 놓고 봐도 인서울권 최상위 명문 4년제 들어가서 졸업해서 경쟁을 한번 더 뚫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는 거랑 지금 우리가 평균 1, 2등급 정도 2등급 이상 라인만 맞으면 일단 사관학교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 없잖아. 전 사관학교 공통으로. 물론 여학생들 조금 더 큰 높은 거 있지만 그러면 그 정도 난이도를 뚫고 들어가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합격을 해서 그 자리를 내 걸로 만든다. 대학 4년 조금 힘든 건 참는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육사 같은 경우는 이사를 자주 해야 되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 힘든 직장이 어디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만큼 안 힘든 직장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비교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우리 학생들이 되게 재밌는 게 대기업이랑 비교해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장교가 됐어. 이런 생활을 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 내가 그냥 일반 4년제 가서 대기업 갔으면 돈도 이만큼 벌고 이렇게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기업 가는 게요. 경쟁률 자체가 이 대학 갈 때 이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그 졸업생들 중에서 한 번 더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SNS에는 대기업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지, 온라인에는 많아 보이지. 근데 1년에 신입 회원들 몇 명 뽑는지, 신입 사원들 몇 명 뽑는지 공고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예, 확률적으로다가 혜택이 만약에 비슷하고 돈벌이가 나중에 크게 여러분들께서 재테크를 잘 타고 안정적으로 20대부터 쭉 가셨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이쪽이 훨씬 인생이 풍요롭고 여유 시간도 많이 나고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해. 네. 그래서 이건 되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테크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 힘듦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반대급부 아니냐. No pain, no gain. 우리가 뭔가를 고생하는 거 없이 뭔가를 어떻게 공짜로 그냥 얻겠냐. 이제 이런 좀 철든 학생들의 그런 뭔가 입장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요,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사관학교 엄청 힘든데, 곽통령 자기 자식도 또는 자기가 거기 다시 가라고 하면 갈 건가 이런 식으로 막 글이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요. 나는 경찰대 졸업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그리고 막말로 나중에 장교로 근무를 해보고 도저히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기 전역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반 큰 회사로 이직을 하는 기회 같은 것들도 분명히 그 폭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루트 타는 경우도.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분명히.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사관학교 졸업했다라고 하면 장교 출신으로 이렇게 졸업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에서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뻘 어른들은 아, 이 사람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국가건 확실하고 이런 엘리트다라고 좋게 봐주신단 말이죠. 아직은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미지는 분명히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관학교 도전하는 거는 나는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갖고 이쪽 수업을 해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난 이걸 수업을 하면 안 돼요. 학생들 기망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영어가 많이 어려워져서 옛날에는 수학이 승부처였는데 이제 국어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전통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문제지 영어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이제 영어와 수학이 둘 다 승부처가 돼서 여러분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을 내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내 거 온라인 영어 수능 영어 쪽을 풀커리를 타면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엔제 개념으로 전시 극단을 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이거는 다른 일반 대학 지망하실 분들은 영어 강의 뭐 들어도 상관없는데 사관학교 지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나 선생님 수능 영어 쪽을 풀커리를 들어오셔요. 그러면서 사관학교 강의를 병행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 거기 단어 강의, 구문 강의, 그리고 평가원, 심화, 독해, 스킬, 시간관리 전략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번에 64 미래국방 인재 전형 최초 실시했죠. 근데 내 생각에 이거 전체 사관학교로 확대 실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지방 학교에서 내신은 엄청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 상당수 1차 시험 TO를 다 따갔어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수능 최저 3화 8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학생분들께서 거기서 최저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좋은 결과를 못 맞았던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무실해. 근데 이 제도 때문에 최종 선발 인원에서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육사가 더 힘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용 자체가 있는 정책인가. 육사에서는 아마 육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전 사관학교로 확대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투명. 근데 물론 이제 올해 겨울에 그 선발 계획이 나와 봐야 돼요. 이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뭔가 나름의 만족을 해버렸으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있나 싶어. 진짜 의미가 있나 싶어.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 엄청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일반 대학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진성 지원자들이 거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서는 합격을 해도 다른 대학 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차 시험을 합격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친구들은 사실 내신이 거의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없어. 오히려 합격시켜주면 약간 충성하는 로열 합격생이 될 수도, 로열 뭔가 충성을 바치는 그런, 꼭 진학을 하는, 그런 의리 있는 합격생이 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거는 특별히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진짜 정책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체력하고 면접은 이제 거의 상향평준화. 애들이 그냥 체대 입시학원 다니면서 엄청 빡세게 준비해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체력과 면접은 완전 상향으로 이제 됐으니까 준비를 안 해가면 손해예요. 안 해가면. 면접은 이제 선생님도 올해 인강도 할 거고 지원동의서 첨삭 같은 것들도 다시 할 거고 이것저것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건 잘해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학원들에서 저 포함해서 인강이나 오프 학원에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것 뭐 길게 수업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나 맥스 2달 정도만 하면 완벽하게 잡을 수 있거든. 그리고 1차 끝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올해 입시는 수학만 빡세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를 진짜 신경 써야 된다. 1등급 나오는 애들이 60점, 70점 맞아가지고 온다니까.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진짜로 여러분들 커뮤니티 같은 데 글 남겨보시면 이게 영어 1등급 맞던 애들이 긴장 좀 타면 60점대 후반이 나와버려. 잘 보면 70점대고.
근데 이제 이게 호들갑인가? 내가 시험지를 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 내가 읽는데 뭔 말인지, 쭉 읽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턱턱 막히는 거야. 내가 봐도. 근데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땠을까 싶더라고. 여튼, 그래요. 안 그래도 사관학교 시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쉽게 내줘도 애들이 괴로워하는데, 그걸 반영 안 하고 낸 거야. 출제자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출제자 한번 바뀌면 몇 년 정도씩은 유지가 보통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도 영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내신을 여러분들께서 중간기만 2, 3주씩만 대비를 한다고 해도요. 그 기간 빼버리면 이제 6달밖에 안 남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6달 진짜 뚝딱. 여러분 그 사이에 국수, 영을 두세 등급씩 올려야 됩니다. 모의고사 등급 올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난 12월 말부터 하겠다. 헛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고 지금부터 그냥 미친 듯이 시작을 해줘야 돼. 미친 듯이. 그래서 여러분 2차 시험에서 옛날에는 1차를 만회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2차 시험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어려워져서 겨울방학 때 1차 시험 대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1차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1차를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내신이 됐든 생기부가 됐든 아니면 한능검이 됐든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얘네들을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신 아무리 관리해도 1차 시험 떨어져 버리면 답이 없고 그리고 내신은 솔직히 반영 비율도 높지도 않거든. 생기부 관리 아무리 잘해놔봤자 1차 시험 떨어지면 써먹을 데 없어요. 그리고 한능검을 따면 한국사를 잘하는 불합격생이 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일단 이런 거 한다고 1차 시험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1차 시험을 최대한 빡세게 하는 한도 내에서 그 합격권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얘네들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튼 1차 시험 성적이 진짜 중요해. 최종적으로 봤을 때도 학추 아니고서는 1차 시험 점수가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잘 받아놨을 때 이렇게 절대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관학교 지망생들 3에서 5등급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한 4등급 나오면 그닥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쪽 시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은요. 보통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합격했던 선배들 뭐 내신 1, 2등급 나오고 엄청 잘했어 라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3에서 5등급이 난 제일 많았던 것 같아. 내 의견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1차 시험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냥 모의고사 공부를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1차 시험.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최대한 빡세게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아예 놓아서는 안 되지만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개념 강의에 플러스 수능 특강 정도? 요 정도로만 라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모의고사 3월 달에요. 아무리 못해도 전과목 3등급에서 2등급 사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6월 달까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합격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또 조언을 몇 개 드리면 방학 때 이번에 한능검을 딸 수 있으면 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국수형이 4, 5등급 너무 부족하다 하시면 한능검보다는 1차 시험 공부에 그냥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 왜냐하면 가산점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1000점 만점에 뭐 5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 공부할 시간에 1차 시험 공부를 좀 빡세게 해놓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체력 대비도 이번 방학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불합격생이 될 수 있어요. 예, 슬프죠. 몸만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홈트레이닝으로 근력 위주로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것들은 시간이 날 때 체력 관리 차원에서 좀 미리 조금씩 하면서 달리는 데 필요한 근육 같은 것들 만들어주는 건 좋아.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진짜로 일단 1차 시험 더 집중. 오케이. 그리고 선택 과목 관련해서는 국어에서는 언매나 화작 1차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수능 시험 생각해서 계산을 하시되 언매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화작은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내가 1차 시험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면 화작 선택하세요. 수능은 그때 가서 생각해요. 1차 시험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공부 부담을 최대한 줄이게.
그리고 미적 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점을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확통 선택해서 한 문제 더 맞춰버리면, 한 두 문제 더 맞춰버리면 미적 선택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상황도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절대적으로 나는 이걸 표점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있었지, 옛날에. 그런데 미적을 너무 못하는데 표점을 생각해서 이번에 미적을 새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확통 대비로는 얘가 볼륨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같은 점수 뽑아낸다고 하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선택할 때도 고민을 좀 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탐, 사탐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과로 가시려면 투과탐을 해야 되고 문과로 가실 때는 그때는 사탐을 섞어서 가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1차 성적이 부족하면 이과, 이제 얘네들이 더 낮으니까 컷이. 그리고 충분하면 문과로 간다. 그리고 내신 관련해가지고는 반영 비율이 너무 낮고 거의 대부분이 3, 4, 5등급이라서 그 안에서 좋고 나쁘고 큰 영향 별로 없다. 그리고 면접에서 내신 성적 왜 이렇게 나빠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면접관들이 감점을 하고 내신 성적이 나쁘니까 학교 생활을 대충 했겠지 이렇게 감점 주지 않아요. 세특 멘트만 나쁘지 않으면 거기서 불이익은 없어요. 내신 성적 때문에 뭔가 면접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착각. 그리고 탐구 공부는 방학 때 개념 강의랑 수능 특강 정도는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 1차 끝나고 나서 단기간에 강의까지 다 듣기에는 너무 바쁘니까 한 3월 달에서 5월 사이 정도까지는 탐구를 갖고 가시다가 그쯤부터 국영수에 완전히 올인하고 탐구는 놓아버리는 걸 추천. 근데 이제 국영수가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 방학 때 탐구보다는 그냥 국영수에 올인해 주셔야죠. 그리고 생기부 관련해 가지고는 리더십 꼭 물어봐요. 반장 했었냐? 학생회장 했었냐? 뭔가 리더십 장점, 단점, 그 어려웠던 일, 쉬웠던 일, 뭐 장애가 있었고 갈등 겪었던 얘기 얘기해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봉사는 이제 교회 봉사를 생기부에 기록은 할 수 없습니다만 뭔가 의미 있는 봉사를 해놓으면 면접 때 남을 위해 희생해본 경험, 봉사해본 경험 이런 거 할 때 제가 교내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제가 중증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할머니들 아니면 할아버지들 아프신 환자분들 돌보는 봉사활동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훨씬 격이 높아지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학교 생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건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횟수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봉사를 여러분 시간 내서 주말에 그냥 놀 시간에 의미 없이 보낼 시간에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책 읽었느냐 독서 같은 거 물어보는데 뭐 독서 기록 같은 것들도 해당 사관학교 관련된 독서 같은 거 조금 해놓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고 리더십이나 봉사 같은 것들 그리고 생기부에 해당 대학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예를 들어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지망한다라고 하면 뭐 전투기 관련된 공군 전략 관련된 AI 무기의 미래 관련된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활동 같은 거 해놓으셨던 것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진로 희망 같은 그런 부분들도 뭐 점수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해당 사관학교 관련해서 해당 군으로 해가지고 장교로 맞춰 놓으시면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어요. 면접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아예 없었다고 하면 고2, 고3 넘어가면서부터라도 마지막 반영되는 생기부까지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뭔가를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없으면 불리하지는 않은데 특별한 유리함도 없어져요. 근데 이런 걸 남겨놓는 친구들이 면접에서 상대적으로 우발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높습니다. 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자, 그리고 공부 방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드리면요. 일단 메인은 수능 공부예요. 제가 아까 영어 관련해서도 제 수능 커리를, 풀커리를 타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수능 공부야. 수능 공부. 그러면서 전시 극단은 병행. 이거 양이 얼마 안 많거든. 주말에 하루 정도만 해도 다 할 수 있거든. 그 주에 올라오는 거. 그렇게 많이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얘네들은 병행해 주세요. 올해 전시 극단은 최근 기출이에요. 극최근 3개년 빼놓고는 최대한 최근으로 구성했어요. 문제 좋은 애들로. 그리고 시험지, 사관 시험지랑 똑같은 구성으로 만들었어요.
사관 시험지랑 완전 동일한 그런 구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해보시면 진짜 좋겠어. 완전 똑같은 구성으로. 아, 이거 메가스터디 미리 보기를 오늘 자료 보내가지고 좀 수정을 한번 해야겠다. 예, 미리 보기. 근데 어쨌든 사관 시험지랑 완전 똑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시극단을 하면서 시험지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무조건 해봐야 되고, 그리고 경찰대 문제 없고 이제 전시극단에 올리 사관 문제로만 해가지고 사관학교 전용 전시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보면 해봐야 돼. 이건 최근 기출이니까 유형도 한번 보고 내가 지망하는 시험,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80%나 90%라고 하면 얘를 한 10%에서 20% 정도로 맞춰가지고 병행은 반드시 필요해. 이걸 아예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별로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시험이나 한번 보러 간다, 이런 친구들은 안 해도 되고. 근데 사관학교 그래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학 때 내 교재로 기출 보면서 시험지에 적응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실전에서 시험장 들어갔을 때 긴장이 훨씬 덜 될 거 아니에요. 문제도 쉽게 풀리고 시험지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실전성도 기르고 내용도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관학교 경향성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이번 방학 때 약점 보강 좀 확실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0단어가 부족하다 하면 곽동일 선생님 단어장도 외우지만 이번에 내가 시중에 유명한 단어장 한 두세 권 더 외워버리겠다. 그러면 내년에 0단어 고민은 없어지는 거야. 이해 가세요? 수학이 내가 너무 약해. 그러면 이번 내가 겨울방학 때 내가 센 수학하고 기출문제집 하나 잡아가지고 3번씩 풀어버리겠다. 내가 죽어도 해내겠다, 이번 방학 때. 이런 식으로. 국어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 내가 방학 때 30회 인지훈련으로 내가 박살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약하다 싶은 것들을 비중을 조금 더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어가 전체적으로 중전한도라서 수학과 영어의 학습량을 최대한 좀 몰아주시고 국어는 회별 모의고사 인지훈련 위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수형 공통적으로 전시극단에다가 국어는 고2, 고3 회별 모의고사 인지훈련, 제 전시극단 맨 앞에 OT에서 설명드립니다. 인지훈련이란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분량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학 안에 수특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주세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특 문학, 뭐 수능 특강 문학 독서 같은 경우가 뭐 1차 시험에 반영은 안 돼요. 이거 없어요. 1차 시험 반영은 없는데 그래도 수능 시험 생각하고 모의고사 생각해서 이번 방학 때 꼭 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특정 문학 장르가 너무 약하면 고전시가나 고전산문 같은 거는 나왔던 유명한 작품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보통 수능국어 독해 원리나 뭐 자습서, 해법 자습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학생들한테 추천하는데 작품 모음집 같은 것들 서점에 가면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많아. 그래서 문학 작품집 같은 것들, 고전시가랑 고전산문은 한번 자습서 같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빡세게 돌려주세요. 근데 개념이 약하다라고 하면 개념 강의를 한번 찍먹으로 돌려주셔도 되고, 대신 이제 풀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배속 듣기나 찍먹으로. 그리고 센수학 같은 기본 유형 문제집을 개념 정리용으로 한번 같이 돌려주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메인은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집을 이번 겨울방학 때 제 2번 이상 돌려야 돼. 교육청까지 가기 어려우면 보통은 인강은 평가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평가원만이라도 일단 2번 이상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3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2학년 때 등급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수.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했던 제로백 시리즈, 단어, 구문, 특히나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단어 강화, 구문 독해 능력이랑 기초문법 강화, 그리고 제가 기본 유형 독해에서 수업하는 주제 파악 능력 강화가 정말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제 인강 추천은 방학 때는 토르, 그 다음에 로키, 얘는 이제 방학 끝날 무렵에 실전 시간관리 및 전략 특강, 회별 모의고사 풀고 싶을 때요. 토르는 어휘 특강, 그리고 이제 기유독이랑 수구독이랑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 유형 독해라고 해서 주제 파악 능력, 수구독은 수능 구문 독해라고 해서 최근 수능 5개년 수능 지문들로 수업을 하는 구문 독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 문형들을 최대한 많이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 효율적이지. 그리고 주제 파악 능력이 강해지면 당연한 얘기인데 추론형의 모든 문제들이 쉬워져요. 막 실용문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해도 거의 맞잖아. 근데 사관학교는 실용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 파악 능력을 겨울방학 때 길러주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2026 강의도 사실 촬영을 다 마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2026이랑 27이 교재가 동일하거든요. 올해는 교재 개정이 없었어서 동일하니까 2026으로 먼저 강의를 한번 듣고 복습으로 27 강의가 쌓이면 27로 한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튼 그래서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선생님 거 풀커리 따라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빈순사 막 이런 유형 학습보다는 주제 파악 능력 강화랑 어휘랑 구문 완벽하게 잡아놓는 것을 강추.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갈 때쯤에 실전 연습 예비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회별 모의고사를 2월 달 정도부터 푸는 걸 추천합니다. 국어는 우리말이라서 지금부터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도 큰 지장 없거든요. 근데 영어는 좀 달라. 영어는 어휘랑 구문을 어느 정도 해놓고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는 게 좋아. 이건 압도적으로 그게 더 편해요. 선생님이 수능 영어 강의하니까 선생님이 세게 조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군요. 자, 일단은 사관학교 관련해서 조언은 이렇게 해드리고요. 여러분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요즘에 선생님이요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 질문을 Q&A에서도 매일매일 그날그날 털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 제복인 카페에도 선배들이나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여기다 올리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디테일한 경험적인 부분들 내가 애매한 것들 나도 답 못 해줄 만한 것들 여기선 답이 달려. 그리고 학습 관련된 거는 선생님 카카오톡 여기로 해가지고 요즘에 우리 온라인 강의 제자분들 상담을 제가 직접 받아드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Q&A 게시판은 접속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 조교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알려줘. 몇 개 남았습니다.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날 터는데 카톡으로 오면 강의 중 아닐 때는 내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온라인 제자분들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하고 싶어서 요즘에 이거 상담을 제가 직접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적극적으로 같이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사관학교 관련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